요즘 식당에 가면 다들 식자재들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김치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중국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본 이후 사람들은 식당에서 중국 김치는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식자재에서도 가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중국 가짜 식품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10가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분유. 2008년 중국에서 메탄올 화학성분 멜라민이 섞인 가짜 분유가 시판돼 신생아에게 신장결석과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대형 참사로 번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2008년 9월이며 공식 발표된 피해 규모는 피해 아기가 무려 30만 명 이상이었고 사망에 이른 유아도 6명이나 되었습니다. 분유 제조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먹을 수 없는 멜라민을 첨가한 것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행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달걀. 겉모습과 껍질의 질감까지 같지만 내부는 전분, 젤라틴, 색소, 화학첨 가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짜라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 섭취 시 간과 위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걀은 일상식품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큽니다. 세 번째, 가짜 배추. 중국산 김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위생 불량이 아니라 공업용 소금, 부패한 배추, 하수 슬러지를 염색액처럼 활용해 색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색이 선명하고 배추가 지나치게 아삭해 보이는 김치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짜 고기. 돼지고기를 양고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양오줌에 돼지 고기를 넣어 양고기 냄새를 풍기게 하는 수법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오줌에는 특유의 방향 성분이 있어 고기 향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고기 전문점, 길거리 꼬치집, 심지어 대량 공급업체까지 연루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섯 번째, 가짜 쌀. 플라스틱과 고무 성분을 섞어 만든 인조쌀이 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씹으면 탄성이 느껴지며 소화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심각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합성 화학물질을 밥으로 먹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섯 번째, 가짜 술. 중국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대표적 위험식품이 바로 가짜 술입니다.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 향료만 섞어 전통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실제로 시력을 잃거나 사망자가 나온 사례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특히 메탄올은 맹독성 물질로 시력 상실, 중추신경 마비, 혼수 상태 등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가 술일수록 의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중국 현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짜 생선. 값싼 민물고기를 표백액으로 희게 만들고 식용 염색으로 바다 생선처럼 보이게 가공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산지 증명서, 품질 등급, 포장 인쇄까지 정품과 동일하게 위조한 구조적인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원산지 확인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산지를 확인해봐야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죠. 여덟 번째, 가짜 명품 과일. 과일에도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저가 과일을 왁스 코팅, 설탕, 물 처리, 탈색과 착색을 반복하며 고급 과일 브랜드나 최고 등급 스티커를 붙여 국내외로 수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맛과 향은 달라지지 않지만 외형만 최고급처럼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가짜 건강식품. 홍삼, 녹용, 잔치찜용 식재료,
보양식, 원물 등에 대한 위조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부위는 가짜로 바꾸고 값싼 부산물은 고급 원료로 둔갑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짜 해삼, 가짜 전복, 가짜 산삼 관련 사건은 국제 문제로까지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짜 유통기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곰팡이 제거, 화학약품 세척, 착향 처리를 반복해 다시 유통시키는 사례입니다. 단순 재포장 수준을 넘어서 상한 음식을 시각적으로 새 상품으로 되돌리는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중국 가짜 식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가짜 식품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산지, 등급, 라벨, 유통기한까지 전부 조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산지 스티커를 확인해 본들 무슨 소용이겠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중국 가짜 식품들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국제적인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량식품 가공업체를 적발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개인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 등을 통해 정보를 숙지하고 세밀한 감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제조사,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채널, 반복 구매 시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지나치게 높은 품질을 내세우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탁은 가족의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가족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식품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없이 중국 가짜 식품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중국 가짜 식품 퇴치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건강100 셀레시피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 식품안전, 영양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